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 매주 이 시간 한국좌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야, 지난주 네. 이 코로나19의 기간에 이 겨울에 네. 전지훈련이 필요하다. 네. 읽는 내 훈련. 우리 어머님들이 공감을 해줘야 된다. 네. 자녀가 엄마 나 게임 3시간 하고 책 30분 읽을게요. 네. 이 계획표를 갖고 왔다 할지라도 네네. 그 30분의 책 읽는 시간을 인정해줘야 된다. 네. 비록 그게 성경책일지라도 아이가 정말 싫어하면 억지로 읽혀서 트라우마는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성경책처럼 우리가 어른 생각에 중요한 것도 없지만 처음에 시작은 아이가 가장 행복해하는 책부터 가대 만화책이 아닌 책부터 시작해라. 바로 이 얘기였죠. 그러니까 성경도 또 눈높이에 잘 맞춰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도 또 눈높이에 맞춰서 해석해 놓은 책들 맞습니다. 많죠. 네, 그렇게 재미있게 읽으시면 나온 되겠죠. 책들도 많고요. 네네. 자, 오늘 그 겨울 전지훈련 이 금요일에 오늘은 이제 쓰는 뇌를 좀 네. 발달시켜야 된다. 네네. 쓰는 뇌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또 다룰 거예요. 예를 예. 들어서 일기 쓰기, 그렇죠. 그다음에 감상문 쓰기, 맞네요. 논술 쓰기, 수필 쓰기, 내가 가장 중시 여기는 동시 쓰기. 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그럼 가장 기본 쓰는 뇌의 가장 기본을 만들어주면 그게 기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나중에 글을 이제 구체적인 나머지 방법을 할 때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은 그때 가서 하려면 늦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한 적이 기억이 나요. 올 봄인가 입학 특강 입학할 때 예. 초등학교 들어가기 2달 전부터 준비해서는 늦는다. 맞네요. 네, 유치원 입학 때부터 초등 입학을 염두에 두고 초등 때부터 중등 입학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만 성공하지. 예. 갑자기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하면 늦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정말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자 이제 논술 써야 된다. 수필 써라. 아니면 동시 써라. 이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을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준비는 뭐냐는 거죠. 항상 얘기했지만 쓰는 뇌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어떤 애든 저한테 왔을 때 가장 먼저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학교하고 관계없이 매일매일 일기를 쓰든지 아니면 성경책은 써도 돼요. 왜? 읽는 뇌는 난이도가 있어요. 쓰는 뇌는 난이도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읽는 거는 읽고 이해가 안 되면 힘들지만 자, 읽는 게 빨라요, 쓰는 게 빨라요. 읽는 게 빠르죠. 그렇죠. 쓰는 뇌는 천천히 생각해서 쓰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수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써도 돼요. 쓰는 뇌는 네, 그 대신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왜? 글자는 쉬운 책을 쓰나 어려운 책을 쓰나 똑같이 써요. 아니 요즘도 성경 필사를 네. 또 코로나 시대여서 네네. 그런지 더 많이 많이 하는 유행해요. 하거든요. 요즘 아주 예. 엄청 저희 교회 가족들 중에서도 막 이만큼씩 써갖고 자랑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대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썼을 때 예. 공통적 특징이 갈겨 썼을까요? 정성껏 썼을까요? 하여튼 정성껏 쓴 것 같아요. 정성껏 썼다는 내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성경 쓰는 책도 팔더라고요. 그렇죠. 노트를. 그대로 이렇게 쓰게끔. 네네. 자, 그거 돈으로 따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돈에 자, 내가 그 돈 주게 팔아는 팔겠어요? 안 팔죠. 왜? 마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겨 쓴 거는 처박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기가 정성스러운 게 소중한 게 오랫동안 보관하는 이유가 정성,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첫 번째 글은요. 마음이 들어가는 글을 쓰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냥 글을 쓰는 뇌가 아니라 마음이 들어간 글을 쓰는 뇌. 그럼 모든 사람이 써보면 알잖아요. 내가 성경을 필독을 할 때 뭐 급한 일 있어 막 좀 딴 데 어디 가야 돼. 급하게 가야 돼. 근데 써야 돼. 그러면 정성껏 쓸까요? 갈겨 쓸까요? 갈겨 쓰게 그러니까 되죠. 뭘 썼는지 모르죠. 왜? 마음이 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쓰죠.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쓰는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쓰든 뭐를 쓰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처음부터 많이 써라 그러면 힘들어하니까 한 줄 써도 괜찮아. 그 대신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사람이 기능은 타고나요. 운이기 때문에 타고나요. 달란트예요. 글씨체가 이쁜 애가 있고 미운 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나 반드시 쓸 수는 있어요. 글씨체가 밉지만 반드시 쓸 수는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기능적인 거기 때문에 달란트니까 어떤 애는 필체가 정말 멋진 애가 있지만 나는 필체가 나쁘다고 해서 갈겨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프닝을요. 네. 그렇게 정말 예쁜 정자체로 네. 써서 네.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자로 썼다는 뭐예요? 그 안에 온 와.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좋습니다. 네. 오늘 쓰는 뇌 지금 박사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마음이 들어가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정성껏 써라는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들어가는 남의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는 기본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동시가 됐든 일기가 됐든 무슨 글을 써야지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나머지 글은 가짜로 쓴단 말이에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안 쓰는 만 못한 이런 글을 쓰게 되거든요. 두 번째, 어떤 글을 쓰든 한 줄 써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사실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실을 그대로 쓰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을 의인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마지막은 사실의 근거를 제시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사실을 그대로 쓰는 훈련이 안 되면 그래서 가장 사실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글이 뭔가 봤을 때가 일기문이에요. 예. 일기문은 오늘에 있었던 일 중에서 반성해야 할 일을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사실을. 그게 정확하게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의인화도 될 수 있고 그 응용해서 내가 다음엔 이래지 저지 그 글을 가지고 붙일 수가 있고 마지막엔 그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단계는 점점 넓어가는데 그 첫 단계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쓰는 법. 아이들이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데 창의성과 엉뚱한 거를 대부분 착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창의성은 있는 거를 정확하게 본 상태에서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산만한 애들은 있는 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되 정확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예. 말도 정확하게 그 사실적 근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근거가 없으면 횡설수설한다 그래요. 그 기본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이 안에 원리와 이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거를 쓰든 쓰는 건 상관이 없다. 그 대신 정확하게 정성껏 써서 그 마음이 들어가는 훈련이 돼야 된다. 이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6개월이든 이 기본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참 쉬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이 겨울의 전지훈련 어떤 훈련을 하고 계세요? 학년이 바뀌잖아요. 네.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날 것이고 그렇죠. 코로나19의 네네. 시대지만 그래도 바뀌어요. 그럼요. 또 바뀌어요. 네네. 이 바뀌는 시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이 사고력 이 발달되는 이 부분 쓰는 뇌 참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봄, 가을을 어떻게 부모가 잘 관찰해내서 보는 시야가 엄청 넓어지고요. 여름과 겨울을 어떻게 보내내서 읽고 쓰는 뇌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그 이 겨울에 집에 있어서 아이들이 우당탕탕탕 뛰고 맨날 집에 있으니까 시끄럽게 하고 힘들겠지만 어머니가 목표가 정확하게 무언가만 정리가 되면 매일 한쪽씩 쓰는 거와 읽는 것만 해놓으면 목표 달성했으니까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놀아도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지켜보는 그렇죠. 엄마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오늘 그 편안함을 여러분 누려보시기를 네. 바라고요. 박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아이들이 항상 엄마들이 걸음마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서는 것부터요. 탄탄하게 체력을 설 수 있는 체력을 만들면 걷고 뛰는 건 쉽듯이 기초, 이 기본기에 충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성탄절 이 성탄 연휴에 또 은혜로운 성탄 찬양과 함께 오늘 많은 분들 문자 주실 텐데요. 샵 1069번으로 지금도 오고 계시네요. 부모라고 샵 1069번입니다. 부모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다시 듣기 링크 주소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홍 박사님의 또 유튜브가 있습니다.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도 많은 또 구독 또 방문을 부탁드려요. 오늘 5분을 추첨해서 부모 멘토링 책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책을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참여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한국자원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